노후에 감춰야 할 사생활 4가지. 노후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보가 되고, 그 정보는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 나이에는 반드시 감춰야 할 사생활 4가지 있다. 첫 번째, 돈 사정은 절대 말하지 마라. 수입이 얼마인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빚이 있는지, 연금은 얼마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는 공감하지 않고 계산부터 한다. 돈이 많다고 말하면 그 정도면 네가 해라는 소리가 돌아온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역시 그래서 힘들구나 하며 거리를 둔다. 애매하게 말하면 뒷말이 시작된다. 재물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정하기 가장 빠른 정보다. 돈 이야기는 도움이 아니라 역할을 만들어낸다.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면 모임 비용을 당신이 내야 한다는 암묵적 압력이 생긴다. 부동산이 있다고 말하면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온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말하면 관계에서 밀려난다. 돈 없는 사람과는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건 인정머리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작동한다. 노후의 돈 얘기는 관계 서열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누가 더 여유 있고 누가 더 어려운지 드러나면 그때부터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부탁하는 쪽과 들어주는 쪽으로 나뉜다. 거절하면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약용이 보기에 재물은 사람의 본심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도구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계산이 시작된다. 절대 말하지 마라. 물어봐도 적당히 얼버무려라. 돈 사정을 감추는 건 인색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 자식 문제는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아들이 취업을 못했다고 말하면 그래서 부모가 저렇게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만 남는다. 딸이 이혼했다고 말하면 말은 안 해도 시선이 달라진다. 위로는 잠깐이고 판단은 오래 간다. 나중에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 정약용은 가정사는 집 안에서 끝내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정이 아니라 평가 자료가 된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식 부부 갈등이 있다고 말하면 당신 자식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단정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동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평가를 받게 된다. 자식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당신은 불쌍한 부모가 되고 자식은 문제 있는 자식이 된다. 그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부부 사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무관심하다고 불화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중립이 아니다. 지금은 속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중에 그 사람은 당신 배우자를 다르게 본다. 그리고 평생 비밀은 없고 언젠가는 배우자 귀에도 들어간다. 정약용은 부부 문제를 밖에서 말하는 걸 집안의 기둥을 스스로 흔드는 일이라 봤다. 가정사는 집 안에서만 해결해야 한다. 밖으로 나간 말은 위로가 아니라 소문이 된다. 자식이 힘들어도 부부 사이가 어색해도 밖에서는 괜찮다고 말해라.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병이 있고 어디가 아프다는 말은 말하지 마라. 어디가 아프다고 수술했다고 약을 먹는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곧 피로해진다.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배제된다. 아플수록 사람은 줄어든다. 이건 인성 문제가 아니라 현실 구조다. 정약용도 노년의 병을 숨겼다. 약해 보이는 순간 사람은 더 쉽게 선을 긋는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다.
괜찮냐고, 병원은 다녀왔냐고, 약은 먹냐고 묻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줄어들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진다. 아픈 사람과 만나면 아픈 이야기, 병원 간 이야기뿐이다. 걷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제한적이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고, 당신이 아프다는 사실이 관계에 부담이 된다. 병은 동정을 부르지만, 동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처음 몇 번은 위로하지만 계속되면 지친다. 병원 갈 정도로 아프면 가족에게만 말해라. 지인에게는 괜찮다가 답이다. 건강은 감추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아픈 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약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감춰야 할 사생활은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사업 실패, 투자 손실, 이혼 사유, 자식 키우며 저질렀던 실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속으로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구나. 젊을 땐 경험이지만 나이 들면 능력 평가 자료다. 정약용 기준으로 보면 과거는 반성 대상이지 공유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해도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 사업을 했다가 망했다고 말하면 당신을 무모한 사람으로 본다. 투자 실패 이야기를 하면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본다. 자식 교육 실수를 말하면 부모로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과거는 교훈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된다.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된다. 젊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나이 들면 다르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 실수와 함께 기억한다. 정약용은 과거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봤다. 과거는 내가 배우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실패를 말하면 동정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시받는다. 과거는 조용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쓰면 된다. 말하는 순간 그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나이 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날씨, 음식, 취미, 오늘 한 일처럼 평가와 계산이 붙지 않는 이야기만 나누면 된다. 삶의 핵심은 감추고 표면만 공유하면 관계는 오래간다. 노후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보가 된다. 정보는 공감으로 쓰이지 않고 판단과 계산의 재료로 쓰인다. 돈, 자식, 건강, 부부 문제, 인간관계 뒷말, 과거 실패,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남의 입에 올라간다. 젊을 땐 솔직함이 관계를 만들지만 노후엔 경계가 삶을 지킨다. 조용한 사람은 차갑게 보일 수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을 줄이는 건 숨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지키는 선택이다. 노후의 평온은 말수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